김홍일 변호사님? 왜 오신 건가요? 네. 네. 그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일 때만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네, 저희 재판부는 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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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재판부의 권한인데 그냥 뒤에서 그냥 조용히 보시겠다고 하면 그건 제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만 옆에서 조력하는 건 안 됩니다. 가만히 방청만 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건 허가하겠습니다. 네. 네, 증인 나오시죠.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증언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사하실 텐데 선사하시는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선사하시죠. 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윤석열.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정의신문 과정은 원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대고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물어보시죠.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증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특검에서 3회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습니까? 제 그 사건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증언은 제가 네. 아까 주신 그 자료에 보니까 148조 1항인가 해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그 진술은 탄핵 심판정 공판 조서와 또 중앙지법에서 제가 받고 있는 그 재판 사건의 공판 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 분량의 제 진술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사한 증인들이 있었는데 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질문은 먼저 하도록 허용을 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증언 거부 여부는 증인이 판단하는 네.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증언 거부가 되는 사유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에서 합니다. 네. 네. 질문을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순번 125번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와 순번 126번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변호인 측에서 증거 동의했고요. 순번 198번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하겠습니다. 뒷부분 제시. 증인인 거 2025년 7월 5일 특검에서 3회 피신조서 받은 건데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거 열람한 다음에 서명 날인하신 거 맞습니까? 옆에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사유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오늘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등장한 사람들의 직책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직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 시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망입니다. 증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2022년 4월 3일 피고인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였고
피고인은 2022년 5월 2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2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국무총리로 근무한 사실 있죠? 이것도 뭐 기억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사항입니다. 증인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이 유일한 국무총리였죠?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비상계엄 준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항입니다. 증인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 있죠? 증인이. 그렇습니다. 강입니다. 증인은 어떤 경위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까? 네, 뭐 이것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나항입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감사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격노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그 계엄 선포 담화문과 또 그 후에도 여러 차례의 담화문, 그다음에 페북글, 헌재 재판소의 최종 진술 이런데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증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다행입니다. 증인은 2024년 10월 1일 오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불러 국가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비상계엄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죠. 이것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상황입니다. 이에 김용현 장관은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면서 이를 준비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죠. 이것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라인입니다. 다음 질문 하시죠. 이후 김용현 장관이 2024년 12월 1일 이 문건들에 대한 초안을 가지고 와서 증인에게 보고하였죠. 이것도 뭐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망입니다. 증인은 김용현이 작성해온 포고령과 관련하여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승인한 사실 있죠. 이것도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랑입니다.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문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옆에 오른쪽에 화면을 좀 봐주시고요. 이게 당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준비한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이 맞습니까? 또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6항입니다. 이 문건 이외에 각 부처에 전달한 지시사항 문건이 또한 있었죠. 이것도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시사항 문건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오른쪽에 보시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증인이 지시한 특별지시사항 문건입니다. 이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증인이 하달한 그날 하달한 지시사항 문건이 맞습니까? 이것도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나항입니다.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나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문건 이외에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국무총리에게 하달한 문건도 준비했죠. 전부 헌재에서 다 얘기했고 여기서는 별도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이러한 문건들은 언제 어떻게 마련한 겁니까? 마찬가지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계속 네, 신문 사항 중에 혹시 보시고 뭐 빼실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전 신문과 좀 겹칠 수는 있는데 네, 네. 증인은 처음이기 때문에 간혹 네, 네.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랑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문건의 하단을 보면 8이라고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좀 봐주십시오. 8이라고 기재되어 있죠. 그렇다면 최소한 증인과 김용현이 준비한 지시사항 문건은 8페이지 이상의 분량으로 보이고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최상목 장관이나 조태열 장관은 한 장짜리 문건을 받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8명 이상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지시사항을 마련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이것도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헌재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실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증인의 일정은 어땠습니까? 네, 이것도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8항입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3일 일과를 마치고 대통령실 5층 소접견실에서 부속실 직원, 경호처장과 간단히 식사를 한 후
저녁 6시 49분경 삼청동 안정가옥에 간 사실 있죠? 이것도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CCTV 18시 48분 16초 장면 제시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안가에서 회동을 마치고 증인이 들어오는 장면. 가항입니다. 당시 삼청동 안가에서 잠깐만, 이게 제가 좀 기억이 적어서 그런데 저 안가에 출발한 거 자체가 7시 때가 돼서 출발한 것 같은데요. 네, 6시 때 왔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대통령-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을 그렇게 잘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예, 시간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저는 그냥 한 7시쯤 대통령실 나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뭐 전혀 다른 내용이라 당시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난 게 사실입니까? 이것도 뭐 다 이미 진술을 한 거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김용현 장관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죠? 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나항입니다. 증인은 당시 조지호 청장, 김봉식 청장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네, 이것도 뭐 다 조서 보면 다 나오는 얘기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다항입니다. 이후 증인은 저녁 7시 46분경 김용현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사실 있죠? 이것도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부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겸 선포 전 국무위원들 소집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우리 헌법과 기헌법 등에 의할 때 비상겸 선포 시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네, 뭐 다 얘기한 거라 이것도 별도 답변 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시팡입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 당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하였습니까? 아니면 거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까? 이것도 뭐 다 이미 진술한 거라 별도 답변 안 하겠습니다. 가항입니다. 강의구 부속실장 김정환 수행실장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이와 같이 삼청동 안가에 다녀온 이후에 피고인,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만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린 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거 뭐 별도 답변 안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나항입니다. 증인은 강의구 실장 김정환 실장에게 소집을 지시하기도 하고 직접 전화를 하여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오라고 하기도 했죠. 이것도 뭐 별도 답변 안 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피고인 소환할 때 피고인에게는 증인이 직접 전화했습니까? 이것도 뭐 별도 답변 안 하겠습니다. 라항입니다. 김용호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증인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먼저 들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증인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그 호출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도 뭐 별도 답변 안 하겠습니다. 11항입니다. 그에 따라 20시 27분경 박성재 장관, 20시 36분경 이상민 장관, 20시 45분경 피고인과 김영훈 장관, 20시 56분경 조태열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각각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는데 기억나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가항. 당시 증인과 위 참석자들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원탁에 앉아 있었죠? 뭐 별도 답변 안 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증인은 왜 이 사람들을 먼저 부른 겁니까? 이것도 별도 답변이 다항입니다. 증인은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입실한 직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려줬습니까? 이것도 뭐 별도 답변이 예, 12항입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증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된 피고인이나 다른 참석자들은 증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뭐 별도 답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피고인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저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혹시 기억이 글쎄, 나십니까? 구체적으로 뭐 지금 오래돼서 헌재에서 제가 아마 좀 얘기를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그런데 하여튼
좀 반대하는 취지로 대통령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이런 취지의 하여튼 얘기를 하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증인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저는 총리께서 보시는 거와 또 대통령인 내 입장에서는 좀 판단하는 게 다르다. 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총리께서는 저를 설득하려고 그랬고 저는 또 총리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얘기가 좀 됐습니다. 네. 혹시 피고인이 반대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고해달라고 했습니까? 반대하는 취지죠. 그게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 뭐 어떤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제한테는 반대의 취지로 그걸 했기 때문에 저도 하여튼 총리께 좀 설득을 하려고 그러나 이제 뭐 모든 거를 자세하게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서 네. 하여튼 제 입장에 대보시면 다르실 겁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제고해달라는 말을 한글로 기억이 나고 네. 반대라고 말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네네. 하여튼 반대라는 취지니까 취지는 반대였다고 네,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관련하여 순번 126번 3428쪽 증인의 제2회 피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좀 봐주십시오. 증인이 답변을 합니다. 네. 내 방에서 받았을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하는 날에는 장관이 총리에게 건의하고 다시 나에게 넘어오는 형식이니 총리에게 관련 문건을 가장 먼저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한 사실인데 맞습니까? 이것도 뭐 별도 답변 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12항 묻겠습니다. 증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된 피고인이나 다른 참석자들은 증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각 참석자별로 뭐라고 말했는지는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아마 헌재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상당히 많은 분량의 그 제 발언이 담긴 그 조서가 있는데요. 어쨌든 각자 자기 부처 입장에서 이 계엄이 그 자기들의 이 부처 업무와 관련해서 좀 그 도움이 안 되고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취지의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 명이 했습니까? 뭐 지금 기억나는 것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금융시장에 대한 여파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그 우방국 중에 아마 우방국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왜 아주 동맹국 가까운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 계엄은 오래 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또 뭐 미국이나 일본 쪽은 내가 직접 뭐 안보실을 통해서든 설명을 할 테니까 외교부 장관은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여러분들이 얘기인데 뭐 하여튼 지금은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재고를 요청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당시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와 관련된 얘기는 하여튼 헌재에서 그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 충분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별도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나항입니다. 김정한 실장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상계엄 관련 요건이라는 말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 뭐 그런 단어가 뭐 기억날 리도 없고 여기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 요건이란 말은 의사 정족수를 의미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강의구 실장은 김정한 실장으로부터 총리가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 최소한 국무회의의 의사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증인에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별도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정해져 있고 그거 다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랑입니다. 이에 따라 증인은 김정한 실장 등에게 지시하여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사실 있죠. 여기도 뭐 별도 답변 안 하겠습니다. 망입니다. 김정한 실장은 피고인의 건의 이후에 증인이 추가로 6명의 국무위원들을 더 부르라고 지시했다고 그런 취지로 진술하는데 맞습니까? 알 수도 없거니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복도 CCTV 21시 12분 52초 제시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증인.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서 지금 증인이 김정한 실장을 불러서 추가로 부를 국무위원들의 명단을 불러주고 강의구 실장은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어서 나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뭐 별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게 만약에 사전에 계엄 선포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어쨌든 보완이 중요했습니다. 미리 알려지게 되면 딱 선포할 때 이게 나와야지 괜히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또 최소한의 병력을 질서유지에 투입하려 했는데 병력 투입 규모가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최소한 규모로 해놨기 때문에 원래는 10시에 하려고 그러다가 좀 늦춰졌습니다. 국무위원들 도착이 늦어져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신속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딱 제가 계엄 선포 방송으로 할 때까지는 하여튼 보안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항은 좀 바꿔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국무위원 전체를 부르라고 했다면 김정한 실장이 이렇게 메모지에 일부 국무위원들의 명단을 받아 적을 이유가 없을 걸로 봐서 전체를 부르라고 하지 않고 일부만 부른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증인이 일부의 국무위원들만 김정한 실장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지금 질문에 계속 강의구가 아니고 김정한 물어보시는 거죠? 약간 그걸 좀 바꿔 정정한 겁니다. 정정하셨습니까? 예. 네. 김정한이 맞습니다. 예, 김정한. 예. 아니 제가 뭐 여러 차례 그것도 직권남용 사건에서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행안부를 통해서 이렇게 주례 국무회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락해서 하게 되면 그냥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이 다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헌재에서도 얘기하고 또 형사 사건에서도 주례 국무회의처럼 소집할 수는 없었다. 행안부 통해서. 증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일부만 부른 이유가 이게 외부에 알려질까봐 일부만 불렀다 이런 취지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보안 유지하고 정족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좀 빨리 올 수 있는 사람 여기저기 좀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11명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그걸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대접견실 CCTV 21시 9분 20초 제시하겠습니다. 11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11명이라고? 아니요. 그게 이제 11명이면은 정족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13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13명까지는 확실하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했는데 두 분이 좀 늦게 와서 기다리다가
10시에 선포하기로 한 게 이미 이제 10시 반을 향해서 막 가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11명이면 됐다 하니까 그때 저 국무회의를 이제 열었던 것이고요. 그 전에 사실은 뭐 제 방이나 또 접견실에서 대접견실에서 자기들끼리 또 여기에 대해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충분히 또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물어보시죠. CCTV 21시 9분 20초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오른쪽 CCTV 화면 좀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 피고인, 총리 등이 그 증인이 있던 집무실에서 퇴실하는 모습인데요. 피고인과 조태열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의 손에 문건이 들려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문건이 들려 있습니다. 저 퇴실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제 방하고 여기하고 우리 총리께서도 좀 저 국무회의 딱 시작하기 전까지는 좀 여기 이 방으로 가셨다가 또 제 방으로도 오시고 또 다시 나가시기도 하고 그랬던 거로 저는 기억이 돼. 물론 뭐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9시 지금 국무회의가 10시 반 거의 다 돼서 23분에 제가 계엄 선포를 하는 거로 이제 저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 한 직전에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저렇게 1시간이나 여기에 계셨는지 아니면 중간에 우리 방으로 또 저 총리와 국무위원들 중에 일부가 또 제 방으로 왔는지 그거는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저는 왔다 갔다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강항입니다. 조태열 장관은 재외 공간 이렇게 기재된 문건을 받았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뭐 기억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네. 네. 다음 나항입니다. 질문하시죠. 네. 피고인에게는 어떤 문건을 주셨습니까? 저는 뭐 제가 준 기억은 없는데 뭐 하여튼 정확치 않아서 이것도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네. 당시에 김용현 장관이 그런 문건을 피고인에게 주는 모습을 봤습니까? 이것도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CCTV 21시 근데 20 그 저 뭐야 김용현 장관이 그 국무회의 때 국무위원들 전부 나눠줄 계엄 선포문인가 하는 그거를 강희구 실장한테 복사를 좀 하라 그래서 한 10여 부 이상 복사를 해서 그 나눠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건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네. 지금 저 증인 질문과 저 답변과 관련하여 자료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2025년 6월 28일자 특검 피신 주서 순번 126번 제시하겠습니다. 기록으로는 3427쪽, 3428쪽입니다. 당시 검사가 물음을 당시 그 비상계엄 선포문 중 한 부 관련해서 그 국무위원들에게 나눠 주었냐 했을 때 그 본인의 답변입니다. 증인. 그때 김용현 장관도 나눠준 것이 있고 나도 나눠준 것이 있는데 헌재 청문회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관들이 다들 이걸 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나눠준 것은 맞거든요. 장관들이 내랑 공범이 되는 줄 알았는지 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술하신 거 맞습니까? 이것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대접견실 CCTV 21시 20분 40초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화면 보시면요. 지금 확인하시는 장면은 조태열 장관이 옆자리에 놓여 있는 총리 피고인이 수령한 문건을 가지고 와서 본인 쪽으로 가지고 와서 읽는 모습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문건이 최소 2종류임을 알 수 있고 그중 하나는 5페이지가량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 맞습니까? 이것도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라항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포고령을 수령하였다고도 진술하는데 포고령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 이것도 뭐 하여튼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포고령은 주말에 김용현 장관이 가지고 왔는데 제가 공주 민생토론 월요일하고 화요일 키르기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 자료가 워낙 많아서 그걸 보다가 관저에서 좀 본 것 같고 별도 대통령실에서 읽었는지는 하여튼 전 조서 내용은 뭐 그때 워낙 장시간 조사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정확치가 않아서 어차피 내용을 부인할 생각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마항입니다. 저 문건 이외에도 지금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문건이 최소 2종류 이상이기 때문에 증인은 외교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처럼 별도의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또 피고인에게도 준 사실 있죠. 그것도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에게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대적견실 CCTV 22시 43분 55초 제시하겠습니다. 저 옆에 보시면요. 피고인 총리는 22시 44분경에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읽어본 후에 다시 이를 집어넣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여자분은 누굽니까? 우영주 장관입니다. 아 그러면 거의 이제 성원이 아니 근데 제가 저 시간이 잘못된 거 같아요. 22시 44분이면은 아까도 그 저 안가 저게요. 제 기억에는 출발을 7시쯤에 해서 안가에서 한 15분쯤 만나고 돌아온 시간이 7시 한 40 몇 분 된 것 같은데 18시대로 나왔고 지금 저 자리에는 증인은 없는 아니 상황입니다. 저 자리가 어쨌든 계엄 선포 후라는 얘기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계엄이 23분인가 뭐 몇 예, 분에 선포됐으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저기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럼 제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네. 지금 피고인이 안주머니에서 그 문건을 꺼내 읽은 후 다시 집어넣는 걸로 봤을 때 이 네. 문건을 증인이 건네줬던 별도의 특별 지시 문건으로 보이는데 그 문건을 준 사실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아니 그런 추정으로 물어보시는 걸 제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사항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증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지시사항 문건을 주었다고 증언했는데 사실 아닙니까? 뭐 그것도 제가 뭐 알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답변하지 네,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상황입니다. 기재부 장관에 대한 지시 문건에는 앞서 봤지만 그 8이라는 페이지 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증인을 보좌하는 당시의 직책으로 각 부처에 대한 지시사항을 모두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는 각 부처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부 알려주거나 관련 문건을 모두 준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좀 추정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 이것도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대적견실 CCTV 21시 48분 13초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오른쪽에 지금 표시된 부분 보시면 다시 한번 이상민 장관도 대접견실 퇴실 시에는 손에 문건을 들고 있지 않았으나 21시 48분 13분경부터 50분 55초경까지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읽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는 집무실에서 증인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문건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게 그 계엄 선포문 그 국무위원들 오면은 쭉 나눠준 거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별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사항입니다. 이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문건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다음 질문하시죠. 그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아항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국회 봉쇄 등이 기재된 문건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데 이상민 장관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더라거나 지시사항 문건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뭐 우리 검사님 질문에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국무위원과
또 3실장을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 다 이제 다 보내고 제가 방에 있을 때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무슨 뭐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저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보내냐 그랬더니 선관위 관련해서 여기도 좀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니 거기는 민간 기관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군을 조금 투입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군을 자꾸 여기저기 보내려 하냐 하지 마라라고 제가 잘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출발했던 사람들이 올스톱을 하고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꽃하고 또 어디입니까? 그 여론조사 꽃 하여튼 민주당 당사 민주당 당사. 그리고 뭐 어디 언론사 어디 얘기를 하는데 언론사. 제가 펄쩍 뛰었죠. 이 민간 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이 계엄을 해서 선관위 같으면은 저 계엄법 7조 8조에 따라서 그 계엄 당국이 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기관에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딱 잘랐고 그래서 저 장관이 아마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가지 않고 출동한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전부 올스톱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게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네. 뭐 언론사 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군인들이 이제 출발했다가 다시 이제 그만둔 거는 네. 이상민 장관이 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저 국방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네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당시 대통령인 정인의 지시도 없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일단은 출발을 시켜놓고 저한테 재가를 받으려고 뭐 출발이 됐는지 출발하자마자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올스톱을 시킨 거로 나중에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런데 출동한 사람들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네, 그건 일단 뭐 말씀하신 이미- 부분은 김용현 장관이 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증인한테 보고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정의는 이 관련된 부분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민주당사 언론사의 출동에 대해서는 전혀 허락한 바가 없고 당연합니다. 이 과정들은 다 김용현 장관이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김용현 장관이 이제 하려고 그 저 선관위하고 관련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재가를 구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16페이지 자항은 재판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14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적견실 CCTV 21시 13분 55초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화면 좀 봐주십시오. 21시 13분경 지금 김용현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온 순간에 손가락 4개를 표시하면서 그 끝에 앉아있는 피고인과 무언가를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바로 직전에 제일 오른쪽 제일 끝에가 접니까? 아닙니다. 바로 직전에 피고인이요? 김용현 장관이 집무실에서 증인과 함께 있다가 함께 있다가 나오면서 손가락 4개를 피고인에게 네. 피면서 뭔가 논의하는 모습인데 당시 무슨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계엄 선포에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 또 제가 관저에서 김용현 장관한테도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거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무회의에 지금 저희 몇 명이 와 계시는 겁니까? 하나, 둘, 셋, 6명, 자기 7, 그다음에 저까지 하면 8. 어떻게 되나? 저기 지금 7명 앉아있나? 6명 앉아있나? 6명이 앉아있나요? 저기 6명 앉아 계신 거죠? 예, 예. 장관 빼고. 예, 예.
그러면 김용현 장관하고 저까지 하면 8이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아니, 때문에 아니죠. 예, 거기 비서실장, 빼고 안보실장. 7명인 거죠. 7명. 그럼 저기 7인가요? 7명에서 그러니까 4명이 하나가- 필요하다. 아, 그런 뜻인 모양이네요. 네. 그게 맞습니까? 의사종족수에 4명이 필요하다. 근데 저 말의 취지가 뭔지는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고 네, 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예. 그럼 가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결국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 절차 혹은 요건을 갖추자는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채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김용현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충족하도록 논의하는 상황 아니었나요, 저게? 아니 그러면 국무회의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저 총리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넌센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었다 이 말씀이신 아니 거죠? 제가 알고도 있는데다가 네. 제가 이 계엄은 딱 장관하고 둘이서만 얘기했습니다. 비서실장, 안보실장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뭐 저 특검이고 뭐 군검찰이고 검찰에서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이 알았다면 저 양반들이 당연히 기소가 됐을 겁니다. 장관하고 둘이만 논의하고 장관한테도 보고 받았고 그리고 저 계엄에는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국무회의를 전혀 안 하고 계엄할 것 같으면 그럼 계엄 선포는 또 못 알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질문에 답변하실 때도 김영현 장관이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네네. 말씀하셨고요. 네. 그 증인도 그렇게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불렀죠. 국무위원들을 국무회의 안 할 거면 뭐 간담회 하러 처음에는 뭐 간담회 얘기가 나오길래 아니 간담회 의사정족수가 어디 있으며 아예 안 부르면 안 불렀지 못하러 간담회 하러 저 시간에 부르겠습니다. 그 피고인인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이게 뭐 그 국무회의 정족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의원들 좀 국무위원들 좀 불러서 물어보 의견을 좀 들어보라 이렇게 건의한 건 아닙니까? 글쎄 뭐 그 상황은 이제 벌써 한 1년이 다 돼가니까 그 디테일하게는 생각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십니까? 네네. 네. 다음 하여튼 질문. 총리는 자꾸 저한테 반대 취지로 재고를 좀 원하고 또 뭐 저 다른 국무위원들하고도 또 따로 말씀도 하시고 뭐 이랬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당랑은 합해서 하나로 묻겠습니다. 그 지금 김용현 아까 저 증인께서 김용현 장관이 그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증인도 이미 알고 있었다. 계엄 때 국무회의가 필요하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그럼 두 분이서 결정하면 될 일을 굳이 김용현 장관이 증인과 함께 그 집무실에 있다가 대접견실로 나오면서 손가락 4개를 피고인 측에 피면서 피고인과 저렇게 논의하는 이유는 뭡니까? 피고인이 바로 직전에 집무실에서 증인한테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채워야 한다 이렇게 건의했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뭐 추정적 질문이라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대접견실 CCTV 21시 15분 40초 제시하겠습니다. 대접견실로 들어갔던 김용현 장관은 다시 또 대접견실로 나와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오른쪽에. 당시 피고인과 김용현이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챙겨보고 이를 수시로 증인에게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것도 뭐 명확한 저 증거 없이 자꾸 추정적으로 질문하시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대접견실 CCTV 21시 25분 45초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지금 집무실에서 나온 게 증인입니다. 자켓 없이 셔츠만 입고 나오는 장면이요. 보이십니까? 네. 증인 21시 25분 49초경 자켓을 입지 않은 채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온 다음에 약 2분가량 뭔가를 이야기하고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는데 당시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저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강항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방금 전 화면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 보이시죠? 이상민 장관 일어나 있고. 네. 예. 당시 증인은 이상민 장관에게 특별히 별도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민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겁니까? 아니 추정을 해도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상민 장관에게 별도 얘기할 게 있으면 저 안으로 오라 그래서 얘기를 하지 저 다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이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흥분하지 마시고 네, 흥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답변을 자세히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당시 상황에 저게- 대해서. 저게 도대체 기억날 리도 없고 이상민 장관한테만 별도의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안으로 오라고 그래서 하던가 저 다 지금 다들 듣는 데서 다 같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왜 다음 이상민한테만 하는 얘기입니까? 나항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저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증인에게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국무위원들의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 부처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 계엄이 주는 부정적 효과들을 얘기하면서 뭐 반대라는 단어를 뭐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반대 취지의 의견 개진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제가 나머지 저기서 지금 저 1년도 다 됐는데 저기서 무슨 다음 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저걸 뭐라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예, 다음 예. 질문하시죠. 17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8항입니다. CCTV 21시 29분 35초 제시하겠습니다. 저 보세요. 또 다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방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자, 지금 저 말씀하신 장면, 그 총리, 피고인이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과 함께 증인이 있는 집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집무실 연결문을 열자 경호처장이 바로 앞에 있으며 박성재 장관과 이상민 장관이 안으로 들어가려다 나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증인이 누가 경호처장입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 보여주시죠. 경호처장이 누구죠? 지금 저 양반이 예. 증인이 피고인만 들어오라고 당시에 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려다가 나오는 장면인 것 같은데 피고인에게 무슨 목적으로 들어오라고 한 건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다음 질문하시죠. 예. 나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9항입니다. CCTV 21시 35분 40초 제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21시 29분경에 집무실에 들어갔던 장면 보셨죠? 피고인이 35분경에 퇴실을 합니다. 집무실에서 대적견실로 약 6분간 집무실에서 증인과 함께 있었던 걸로 확인되는데 당시에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이런 식의 저 CCTV 가지고 뭐 분단위로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대 신문할 그런 기회도 있어야 되고 증인이 다시 나오기 전에 저희 재판 일정상 어려우실 것 같아서 혹시 일단 증인이 계속 중간중간 답변하고 계셔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만약 6시 외에도 쭉 진행된다면 저희는 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거 시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대 예, 신문까지 있어가지고 일단 질문 내용을 보시고 지금 예. 정인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이렇게 세부적인 시간별로 질문은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답변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예. 부분을 고려해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20항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그 증인과 함께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증인이 있는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대접견실로 나온 다음에 그 바로 그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서 송미령 장관에게 대통령실로 빨리 오라 이런 전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여 의사종족수를 채워서 외관을 갖추자고 증인에게 건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가나다는 생략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생략하시고. 예. 21항입니다. 제시하지 않고 바로 묻겠습니다. 그 대적견실 CCTV 21시 39분경 화면을 보면 그 피고인 김용현 장관, 강의구 실장 등이 있는 대적견실로 나와서 증인이 강의구 실장에게 서두르라는 듯한 손동작을 하고 강의구 실장은 무엇인가를 메모하고 대적견실 밖으로 나가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뭔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밑에는 생략하시죠. 그냥. 예, 네네. 가나다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 22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뭐 외관을 갖추려고 했다는데 얘기 많이 나누고 의견도 듣고 뭐 장관들 중에 아까 제가 기억나는 뭐 금융시장 우려라든지 뭐 어떤 가까운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 우려 또 총리의 재고 건의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외관입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했다는 CCTV도 뭐 여기서 저 방영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게 뭐 국무위원들이 무슨 외관 갖추러 온 무슨 뭐 저 인형도 아니고 그거는 좀 저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저 의사가 반영된 그런 질문 아니신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23항은 생략하고 24항은 좀 제시하겠습니다. 그 CCTV 복도 CCTV 21시 59분 29초 제시하겠습니다. 아, 복도 아닌가? 아, 대적견실입니다. 대적견실. 24항입니다. 증인은 21시 51분 47분경 다시 직무실에 있다가 대적견실 옆에 봐주십시오. 아니 안 보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무슨 답을 하려고 저렇게 저 장면을 보면 대적견실로 나와서 증인이 시계를 보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가 그 21시 59분 40초 즉 10시 예정된 계엄 시간을 한 20초 정도 앞두고 지금 상황입니다. 당시에 시계를 보면서 지금 막 국무위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저게 어떤 상황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가항 생략하겠습니다. 2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26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항 생략하겠습니다. 28항은 좀 제시하겠습니다. 대적견실 CCTV 22시 14분 5초. 증인 22시 14분경 장면을 좀 봐주십시오. 아니, 물어보십시오. 필요하면 내가 볼 테니까. 장면 좀 보십시오. 지금 증인 나옵니다. 증인 접견실에서 그 증인은 22시 14분 7초경에 이번에 집무실에서 대적견실로 나와서 서 있다가 간 게 아니라 자리에 앉습니다. 이렇게 착석하는데 이때 착석한 이유가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도착했다는 이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금 착석해서 그 국무회의 외관을 지금 창출하러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밑에 생략하시죠. 예. 네. 29항 보겠습니다. CCTV는 제시하지 않고 질문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의사종족수가 충족되자 김용현 장관은 강의구 실장을 불러서 문건을 건네주며 복사를 부탁하고 김용현 장관은 강의구 실장이 복사해 문건을 건네받아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는데 이런 나눠주는 장면 기억하고 있나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가항부터 바항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아항도 생략하겠습니다.
30항입니다. 대적견실 CCTV 22시 18분 45초 제시하겠습니다. 복도부터 제시해 주십시오. 복도 22시 18분 30초. 증인이 지금 계엄 선포하러 가려고 복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 복도에서 김영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서류 봉투 안에 문건들을 이렇게 둘이 확인하는데 이 장면 기억납니까? 기억날 수가 없죠. 벌써 오래됐는데. 예, 다음 질문. 예. 당시에 이 서류 봉투에 그럼 어떤 문건이 있는지도 기억 안 납니까? 그렇습니다. 마항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방도 생략하겠습니다. 저 서류봉투, 뭐 서류봉투인지 모르겠는데 헌재 그 심판정에서 얘기가 나왔나? 하여튼 그 최상목 부총리한테 무슨 전해줬다는 뭐 문건 아까 올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달해 준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헌재 때 나왔는데 한번 헌재 저도 좀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서 헌재 공판 조서 보면 아마 그 얘기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상목 장관한테 줬던 문건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봉투인지 모르고 하여튼 이렇게 나가다가 자기가 생각이 나서 뭐 직접 전달을 했나, 뭐 직원을 통해서 줬나, 뭐 했다는 그런 얘기를 그때 헌재 공판 탄핵 심판장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저 지금 그러니까 재판도 오래되다 보니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가 최상목 장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아니요, 겁니까? 아니요. 저 최상목 장관은 그때 심판정에 안 나왔고 김용현 장관이 그런 얘기를 그때 했는지 아니면 그게 뭐 변호인 통해서 언론에서 나온 건지 하여튼 좀 상황이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저는 분명하고 하질 않아서 기억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기억 안 나는 거로 굳이 답변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시죠. 예, 33항, 34항은 생략하고요. 35항을 좀 바꿔서 묻겠습니다. 증인 방금 전에 그 최상목 장관에 대한 지시 문건 말씀하셨잖아요, 증인이. 피고인 총리에게 당시 증인이 그 계엄 선포 직후의 얘기입니다. 다시 와서 피고인에게 내가 가야 하는 행사를 총리님이 당분간 가주셔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예. 36항, 37항 생략하겠습니다. 국내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뭐 외교 국제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행사라는 게. 증인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네. 행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 계엄 직전에 11월에 남미 페루하고 브라질에서 그 에이펙과 G20 다자 회의를 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전부 뭐 조금 사는 나라는 뭘 원조해 달라는 둥 뭐 이런 얘기, 소위 말해서 이 좀 포퓰리즘적인 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해놨습니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내가 요 다음 해에는 좀 힘드시더라도 총리님 보고 이런 데를 좀 가시라 하고 나는 좀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에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기억 나고 안 납니다. 그 그런 이전의 마음을 상황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가지고 거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라면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앞에 부분 다항 다 생략하고 34항 묻겠습니다. 그 대적견실 CCTV 22시 42분 15초 장면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저게 지금 증인이 계엄 선포하고 와서 국무위원들에게 말하고 증인이 자리에 일어나자 국무위원들이 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증인 당시 서류 챙겨 들고서 송미령 장관과 악수하면서 인사하는데 송미령 장관에게 어떤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증인 당시 이상민 장관과 악수하고 저 화면에 전화라는 듯한 손동작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손동작입니다. 당시에 어떤 지시를 하신 겁니까? 이것도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다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항도 생략하겠습니다. 3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라에서 바항까지는 하나로 32페이지 나에서 바항까지는 하나로 묻겠습니다. 증인, 당시에 그 국무회의 마치고 그 서명 관련해서 얘기가 오간 거 알고 계신가요? 들었습니다. 우리 강희구 실장한테. 어떤 식으로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저 A4 용지 하나를 저 어디다 놔두고 이제 국무회의 국무회의를 했으니까 강희구 부속실장은 이제 행안부 그 담당 공무원한테 참석자 그 명단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냥 보내주기보다 참석자 거기다 자기 이름으로 사인하면 그거를 저 자료로 첨부해서 참석자 명단을 해가지고 저 사후에 국무회의 관련 자료를 만드는데 써라라고 종이를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이게 또 무슨 뭐 책임져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서명들을 안 하고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들은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A4 용지거든요. 아무 저 백지의 A4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행안부 담당자한테 이 국무회의는 어느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이제 워드로 쳐서 보내주려는데 그 뒤에 참석자가 서명한 것이 있으면 더 좋겠다 해서 백지를 하나 내놓고 받으려고 했는데 뭐 난 안 써 뭐 이러고 나가면서 주로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중에 그 취지를 들은 것 같습니다. 강의구로부터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저기서 뭐 백지를 뭐 놔뒀다 이런 얘기도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네, 32페이지 마항만 묻겠습니다. 당시에 그 서명 관련해서 국무위원들 간에 논쟁이 있었다,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런 보고도 받았습니까? 그런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게 뭐 나중에 조사봐야 되나 저게 무슨 국무위원들의 무슨 부서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데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부서라고 하는 거는 딱딱 저게 되면은 뭐 전자결제로 부서를 하든지 또는 뭐 근데 무슨 이런 계엄 관련 국무회의는 뭐 전원이 뭐 서명하게 돼 있다면 그건 저희가 알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떤 긴급을 요하는 긴급 어떤 비상대권 행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생각이었고 저거는 부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거부한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서를 받아야 되는지를 그 당시는 모르고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다는 그리고 겁니까? 저거는 행안부 규정이지 어떤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 데 기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례상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차피 이게 이제 부서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안건을 낸 그 부처 장관, 총리, 그다음에 대통령이 최종 결재할 때 그 두 사람의 대부분이 전자결제거든요. 부서라는 게 전자결제 클릭을 말하는 건데 뭐 이 계엄 같은 이런 중요한 거는 국무회의 그 록에 전 국무위원이 뭐 이렇게 자기가 클릭을 전부 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거는 행안부에 무슨 업무 편람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뭐 무슨 말씀을 하신지는 알겠는데 네. 이 여러 가지 전자결제가 가능한 부분, 부서를 해야 되는지 부분은 저희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그 뭐 어떤 입장인지는 알겠고요. 네. 그런 말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안 저 했습니다. 그 종이를 놓은 걸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저 종이는 그냥 참석자 그냥 단순히 확인하려고 한 거였다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그 38번 묻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 비상겸 선포 후에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와 통화한 사실 있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습니까? 통화를 짧게 했던 것 같은데요. 뭐 7분 상당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그 선포문에도 보면은 거대 야당의 이 국정 뭐 발목 잡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헌정 질서와 이 국정이 다 마비가 됐다는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대야 이런 관계를 전부 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보안 때문에 얘기하지 못해서 우리 저 추 대표한테는 미안하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됩니다. 뭘 지시한 건 없습니까? 제가 지시하고 이럴 입장은 아니고요.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38번부터 48번까지는 재판장님 그 취지에 따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9번부터 좀 그리고 계엄 선포 전에 그 주말이나 그 직전에도 대야 그 협상에 관해서 원래 이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꼭 당대표를 통하지 않고 원내대표하고 대통령하고는 직접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전화를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는 뭐 미리 이야기를 못해서 미안하다 이 그런 정도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것만 기억이 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좀 얘기를 못해서 미안하다. 좀 많이 놀라지 않았느냐. 뭐 이런 그런 취지의 얘기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순번 522번 그 비상겸 선포문 표지 17,999조 제시하겠습니다. 그 49번부터 58번 관련해서도 간추려서 한두 가지로 묻겠습니다. 증인 그 제시한 이게 그 비상겸 선포 이후 강의구 실장으로부터 이런 문서로 증인이 부서해달라 이런 요청받은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서가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 전혀 기억이 안 났는데 특검에서 조사할 때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겁니다만은 이게 아마 제가 12월 7일인가 그 저기 뭐야 그때가 뭐 주말인가 이런데 대국민 담화를 위해서 아마 대통령실에 나와서 좀 짧게 대국민 담화를 하고 그리고 방에 왔다가 나가는데 강의구가 이거를 들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이런 사후 부서인데 이게 보안을 신속과 보안을 요할 때는 저는 사후 부서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후 부서는 해당 부처인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기한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를 왜 자네가 하나 그랬더니 장관님하고 총리님하고 다 이미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님도 일단 그냥 좀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서명을 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제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특검에 가서 신문도 받았고 그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예, 다음 질문하시죠. 60항입니다. 네. 증인 비상겸 선포문 표지에 서명한 후에 네. 강의구 실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서 이거 폐기하겠다 이런 보고받은 사실이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뭐 폐기하기 전에 저한테 보고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폐기하고 나서 저한테 그때 그 사인하신 거는 부속실에서 만드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총리님께서도 이거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 이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냥 폐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폐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뭐 이 문서를 만드는 것부터 좀 부적절하다, 이게 왜 국방부에서 안 하고 대통령 부속실장이 이거를 기한하냐 했기 때문에 뭐 잘 됐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만약에 사전에 저한테 총리께서 이거를 폐기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으면 폐기하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결국은 뭐 강의구가 증인의 허가도 없이 결국은 폐기한 셈이 됐네요. 아니, 제가 이 문서에 서명을 할 때도 야, 이거를 왜 자네가 만드나, 국방부에서 해야지라고 했기 때문에 뭐 강의구는 총리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폐기하고도 한참 지나서 저한테 거의 연말쯤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알겠는데 네네. 일단 폐기할 때 강의구가 증인한테 특별히 뭐 확인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폐기할 때는 그랬고요. 네네. 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순번 520번 17,997쪽 강의구 진술서, 헌재 진술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지금 옆에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의구의 진술입니다. 헌재에 제출했던, 그래서 저는 12월 10일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께 이 지금 말씀드렸던 비상겸 선포문 관련하여 대통령께 이를 보고드리고 문서를 폐기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헌재 진술서를 제출했고요. 또 증인의 변호인 최명성 변호사로 선임하기 전에 검찰 조사에서 3차례나 피고인의 뜻을 대통령께 먼저 보고했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여 폐기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는데 사후 보고한 게 맞습니까? 사전 보고한 게 맞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문서가 뭐 저한테 가져왔으면은 당연히 폐기하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전에 보고했냐, 뭐 저는 이거 자체를 공문서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한다면 제가 사전에 제가 했다고 그렇게 처리하셔도 좋은데요. 하여튼 제 기억은 그렇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지금 뭐 공판이 진행 중이니까 뭐 하여튼 강의구의 증언도 들어보시고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저는 뭐 어떤 식이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전에 제가 총리께 보고하고 저한테도 보고하고 폐기한 게 맞다 하면은 뭐 저는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별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고 제 기억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증인의 기억을 물어보는 게 증인신문 그러니까요. 내용이라서 네네. 기억하고 계신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저는 하여튼 연말쯤에 네. 어떤 계기에서 들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요 원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폐기한 문서인데 수사기관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헌재에서 강의구가 이런 문서를 만들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헌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굳이 제가 뭐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문제 삼을 거면 제가 이런 얘기를 헌재에서 먼저 왜 얘기를 했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문서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네. 폐기 전에 증인의 허락을 받은 적은 없고, 그건 맞는 저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기억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네. 뭐 이쪽에서는 이게 뭐 공용서류 손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공용서류고 공문서가 되냐라는 생각이라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고, 다만 기억은 저는 나중에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요. 한번 뭐 강의구가 법정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뭐 제가 굳이 다툴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이제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라서요. 네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준비한 질문은 끝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건 피고인의 재판 죄명 중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3일 비상겸 당시에 군과 경찰에 지시하여 군경이 서울 여의도에 출동하여 시민들과 대치된 상황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하며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지에 출동하여 선관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서버 등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무슨 뭐 객관적 팩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공소 사실을 뭉뚱그려서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대 신문 하시죠. 그 진술 거부한 부분은 전 거부한 부분은 빼시고요. 네, 그래서 예, 답변한 부분에 한해서만 반대 신문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피고인의 변호인 그 해광의 정현택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증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저도 재판이 지금 재판 수사가 주 한 4회 이상씩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7항과 8항을 좀 이렇게 같이 섞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지인께서 국무위원들을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을 때 이제 온 사람들이 지인과 이제 김용훈 장관 말고 박성재 장관, 이상민 장관, 그 다음에 총리인 피고인, 그리고 김용우 장관, 조태열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이렇게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순서는 제가 정확히 네네네.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이 일단 그때 오셨던 분들이 이분들인데 우리 증인의 2회 그 피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증인은 소집된 국무위원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진술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당시 이제 소집을 지시를 받은 사람이 강희구 실장과 김정환 실장이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통상 누구를 부르면은 이제 뭐 필요한 거는 이제 각자 뭐 안보실이라든지 경제수석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하고 이런 상황 같으면은 강희구 부속실장을 통해서 했을 것이고 그렇게 아마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강희구나 그 당시 이제 강희구 실장도 김정환 실장도 같이 연락을 했거든요. 그 네. 강희구나 김정환에게 증인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이게 손님도 저 경호처에 얘기해서 보안 손님으로 그 기사들이 막 여기 대통령실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밖으로 안 나오게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심지어는 그 투입된 군 사령관들조차도 그 뭐 계엄에 무슨 언질 같은 거를 받은 사람은 있었나 봐요. 나중에 재판하면서 보니까. 네. 그러나 뭐 언제 무슨 계엄을 확실하게 하느니 막 이런 거 자체를 아마 모르게 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을 겁니다. 아까 구의 라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이제 원래는 22시, 그러니까 오후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계획을 하셨죠, 그죠? 왜냐하면 근데- 저게 방송 장비나 이런 걸 해서 저게 잘못하면 방송 라인을 통해 갖고 미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도 안 했는데 방송 자막에 비상계엄 선포라고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10시에 그걸 맞춰놓고 10시에 꼭 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다들 잘 못 와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혹시 그 집무실에 도착했던 사람 중에 이제 피고인이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증인에게 국무위원들을 좀 더 불러야 된다. 당시 도착했던 그 6명 이외에 네. 그렇게 혹시 건의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기억나지 않고 기억이 안 나시니까. 국무위원은 하여튼 국무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의에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뭐 그래도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네. 처음부터 네.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엄 선포를 정식으로 아예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11명이 필요한데 13명 정도 불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증인이 본인 스스로 13명 정도 부를 생각이었던 거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누가 아니 옆에 그때 되는 대로 막 해가지고 네. 보안 유지하면서 올 수 있는 최대한이지만 하여튼 시간을 좀 맞춰서 올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13명은 확실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다 했는데 두 분이 국토부 장관하고 또 누군가 두 분이 좀 늦게 오시긴 오셨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누군가 딴 사람이 이제 건의를 해서 국무위원을 더 부른 건지 아니면 증인이 원래부터 13명 정도 부르려고 생각하셨는지 그런 아니, 얘기입니다.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하러 들어온 건데 당연히 국무회의에 필요한 요건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거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른 건지 아니면 증인이 원래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셨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처음부터?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뭐 재판장님만 물어보고 관련 한 가지만 조금 더 추가해서 물어보면 그러면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또는 또 정족수를 국무회의에 맞게 채워야 된다. 그렇게 피고인이 증인에게 건의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글쎄 저는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총리께서는 이제 행정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그런 거를 간과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뭐 말씀을 허sus을 수는 있겠는데 그건 뭐 근데 기억은 없으시다는 거죠?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저는 네. 그 국무회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원래부터 증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당시 그 강희우 실장의 지시에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이제 그 처음에 오고 또 추가로 또 13명까지 연락이 돼서 이제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무위원들의 그 소집 또는 그 도착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일단은 처음에 소집하라고 지시한 것도 증인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강희구 실장한테는 제가 안 하면 뭐 딴 사람이 누가 하겠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누가 왔다 그런 것도 실은 강희우 실장이나 김정은 실장이 증인에게 보고를 하신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거기에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피고인이 보고를 받은 사실 혹시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장관들 총리께서 아마 제일 먼저 오셨나? 뭐 하여튼 좀 빨리 오신 편이어가지고 뭐 이상민 장관하고 그 제 예, 박성재 방에 장관 다음으로 제 집무실에 예, 좀 예. 계속 같이 계셨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을 아마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뭐 서로 연락도 좀 하고 이러지 않았겠나 싶은데 지금 네.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인은 보고 들은 내용을 기억하시면 말씀하시면 네네,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추론을 하시면은 네. 그 네. 들으신 건지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럼 그냥 추측인 거 답변하지 예예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억이 안 나신다고 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판단하지 않는 거를 예. 그 처음에 집무실에 이제 우리 증인과 이제 그 국무위원들 일부가 모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태영 국정원장까지. 그때 이제 아까 증인이 우리 검사님 질문에 지금 피고인이 재고해달라고 이렇게 반대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정확한 그러면 그 구체적인 워딩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신다 했는데 혹시 그때 피고인이 오랫동안 이제 경제통이시고 경제기에서 이제 근무하셨기 때문에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고하셔야 됩니다. 그런 취지로 혹시 이야기하신 거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뭐 기억 안 납니다. 그러십니까? 하여튼 뭐라고 뭐 말씀하셨겠죠.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근데 기억나신 거 어쨌든 네. 반대하는 취지로 재고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것만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뭐 옛날 계엄을 생각하고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뭐 걱정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 시팡의 그 10에 시팡 일단은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의 그 피의자 신문조서 2회 그 증거 기록 3,448쪽입니다. 증인이 그 조사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사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총리가 우리 대통령께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매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였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매를 거칠 필요 없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데 어떠신가요? 혹시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행안부 편람대로야 안 하지만 그래도 헌법에 있는 거는 해야죠. 그 네. 정도는 갖춰야 뭐 이 계엄의 선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하나의 그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통치행위라는 뭐 그런 거라 하더라도 국무회의는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요 진술과 좀 지금 실제로는 다르게 그때 이렇게 말하시거나 행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어디서 그런 제가 진술했다고요? 요 조서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실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랑 좀 달라서 이렇게 네. 어쨌든 그 기억과 다른 그런 내용이시라는 거죠. 어쨌든 뭐 네네. 조서는 네. 하여튼 뭐 제가 글자를 좀 크게 키워달라고 그러는데 조서가 처음에 아주 엉망으로 돼 있어가지고 질문부터 막 고치고 달면서 한 7시간 조사했으면 한 7시간 이상 조서를 고치고 읽고 막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거는 다 내용 부인할 사항들입니다. 그
10에 지금 다항 물어보겠습니다. 다항. 역시 그 피고인께서 지금 조사받은 진술한 내용입니다. 5,995쪽이고요. 여기 보면 여기에 뭐라고 진술하신 거냐면 증인은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총리가 증인에게 출창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하신 혹시 이 진술은 기억나십니까? 하여튼 반대 취지를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출창 반대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네네. 또 얘기하시고 뭐 몇 차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답변하지 않았나 싶은데. 예, 다음 질문하시죠. 네. 계속 네네. 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랑입니다. 증인은 대통령실에 온 국무위원들 대부분 모두 계엄 선포에 재고를 요청하면서 반대했다고 또 진술을 또 하셨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원래 마항입니다. 9시 30분에서 10시경 선포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국무위원들 출석이 늦어져서 비상계엄 선포가 늦었다 이렇게 진술하신 사실도 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10시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다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엔 국무위원들이 더 오는 걸 기다리시느라 일단 더 지연된 거는 네네. 맞는 것이죠. 예. 11항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증인의 제3의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증거기록 5,992쪽을. 일단 저희가 그러면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소집에 응한 국무위원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모두 다 반대를 했고 내가 국무위원이라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했을 때 일단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진술하신 게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대다수가 자기 부처에 아까 말씀하신 소관 업무 관련 효과를 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부정적인 얘기를 다들 했습니다. 네. 15항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예. 증거기록 3,451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총리인 피고인에게도 최상목 부총리에게 이제 메모를 주셨는데 총리인 피고인에게도 이 메모와 비슷한 문건을 교부한 사실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조사받으시면서 총리에게는 메모를 장관이 줄 수 없고, 그러니까 김용훈 장관이 줄 수 없고 이게 격이 안 맞으니까 나를 통해서 주었을 텐데 나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건이나 메모를 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네. 이 진술이 사실입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항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공모에 관련된 겁니다. 증인은 왜냐하면 제가 네네. 최상목 장관이 하여튼 누구한테든 받았다는 그 문건이 있잖아요. 그 문건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김용현 장관이 검찰에 출석을 하고 긴급 체포되고 구속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어디 확인할 데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제가 헌재에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마 제 기억대로 어쨌든 답변하지 우리 않았겠나. 증인께서 총리에게 특별하게 별도의 문건을 준 기억은 없으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7항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공모에 관련된 겁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1시 02분경 새벽 1시 2분경에 국회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사실을 알고 있죠. 20항입니다. 증인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통지가 국회에서 이제 통지를 정부에 하는 이게 대통령실에 새벽 02시 05분경 도착한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모르고요. 그냥 TV 화면을 켜놨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렇게 딱 뜨니까 제가 국방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우리 방으로 부르려다가 바로 옆에 바로 국방부가 바로 옆 건물이고 거기 작전 통제실인가 옆에 있는데 늦은 시간에 늘 고생하니 격려나 해주고 저거 하자 해서 제가 글리 바로 건너갔거든요. 알고 있었죠. 공식 통보받기 전에. 통지의 시점은 모르고 어떤 통지가 모르죠. 오신 사실은 통지가 온 사실 자체는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냥 네. 언론에 났으면은 계엄 해제 결의가 난 거로 생각하고 이제 후속 조치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증거수모 564의 실황조사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증거기록 2128쪽입니다.
당시 총리였던 피고인과 그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실장이 그 다음날 12월 4일날 새벽 02시 32분경 그 대통령 집무실로 이제 들어간 것이 CCTV상 확인이 됩니다. 뭐 오셨던 예, 예. 같이 그때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두 분이 이렇게 따로따로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방에 들어온 일단은 두 분이 같이 왔는지 따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과 정진석 실장이 왔던 건 기억이 나고 그때 와서 네. 우리 증인에게 일단 증인이 계엄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증인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을 이제 해제해야 된다.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됐으니까 그렇게 건의한 사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건의도 했고 증인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네.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국방부의 작전 통제실에 가서 저 장관하고 계엄사령관한테도 자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났는데 이제 해제를 하려 하는데 별도 의견 있냐? 별도 의견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럼 해제할 거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 반대도 안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남은 생략하고 22일에 가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 비상계엄 이제 해제 안건에 대해서 이제 그 12월 4일 날그 04시 27분 새벽 4시 반경에 국무회의를 진행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예, 해제 안건에 대해서. 근데 요 회의는 증인이 주재하지 않으시고 국무총리가 주재를 했거든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근데 왜 증인이 주재 안 하시고 국무총리의 주재를 맡기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국민들이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났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해제는 대통령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빨리 해야 되는데 비서실장이 연락 한 지는 꽤 됐다고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이미 민정수석하고 메시지 비서관을 통해서인지 계엄을 해제한다는 해제 대국민 담화문을 써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국무회의는 늦게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무위원 도착 시까지 내가 먼저 대국민 담화로 국회 해제 결의를 즉시 수용해서 해제를 바로 하겠다. 지금 국무위원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국무회의를 못 하고 있으니 되는 대로 하여튼 요건이 되는 대로 해제를 하겠습니다라고 1층 브리핑룸에 가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이 이제 그때 아마 13명인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께서 그건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총리께서 주재해가지고 제가 브리핑하고 올라오니까 지금 국무회의를 총리가 주재해서 하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까 네. 지금께서 말씀을 이제 하신 내용에도 좀 있지만 네. 일단 국회에서 해제 결의된 게 새벽 1시 02분경이고 네. 이제 대통령실에 그 통지가 도착한 게 저희가 기록상은 새벽 2시 5분경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해제 결의는 04시 27분경이지. 그래서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되고 한 3시간 반 좀 안 되게 지나고 그다음에 통지가 대통령실에 도착하고 이제 2시간 반 좀 안 되게 경과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부러 좀 해제 결의를 국무회의 진행을 좀 지연시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데 혹시 이게 왜 지연됐는지 혹시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가장 빠르게 한 거 아닙니까? 새벽에 저는 처음에 하여튼 국무위원이 오고 있다 하니까 오는 대로 하려고 이걸 다 문건을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해제 담화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담화문 가지고도 이제 국회법을 좀 보고 또 검토도 했습니다. 국회 그 결의 과정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수용하겠다로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 없이 할 건지 그 검토하다가 담화문을 다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새벽에 소집되느라고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지연됐다는 그런 네. 의미신 건가요? 네. 예. 그 계엄 선포 만들어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3회 가항을 조금 변형하겠습니다. 증인의 제2회 피자신문 조서입니다. 증거순번 126번이고요. 3428쪽, 3429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당시에 위 서류가 양식에 맞지 않은 어설픈 형식이었고 기한자가 있는 행정문서 형식도 아니었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검사님 신문에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게 공문서도 아닌 거로 생각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증인이 생각할 때 요거는 공문서나 아니면 또 대통령이셨으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 당시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의구한테 이런 걸 왜 만드냐 했죠. 아니 도대체 부속실장이 그 계엄에 대한 무슨 사후부서라는 걸 만든다면
아니 그럼 뭐 교육부에서 국방부 거를 만드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거 왜 만드냐 했더니 아니 그래도 뭐 장관님하고 총리님하고 서명하셨으니 일단 서명만 해 두십시오. 그냥 제가 일단 갖고 있겠습니다 해서 저도 급히 나가는 중이라서 그리고 그날 아마 거의 저녁 무렵이 다 됐는데 저 관저에서 저녁 또 무슨 약속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그냥 알았다고 그냥 서명해주고 온 거거든요. 네, 그 한 가지 좀 그 네. 혹시 CCTV 조금 재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뭐 요 하나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오영 장관 도착한 이유니까 그 22시 고 16분부터 그 주신문 29항 관련된 건데요. 잠깐만요. 아, 예, 22분 18분 20초부터 22분 지금 네. 그 22시 16분 29초부터 22분 18분 32초까지 이제 나오셔가지고 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하고 쭉 지금 지금 뭐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상태이고요. 좀 빨리 지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뭔가 증인이 국무위원들의 쭉 이야기를 하시고 그죠? 그러다가 저게 아직 국무회의 시작 전인가요? 아니면 국무회의 시작이 저 때가 국무회의가 시작이 된 거로 지금 일단 11명의 국무위원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왜 착석해 있는 국무회의가 시작이 상태로 된 거네? 봅니다. 예, 예. 제가 23분에 뭐 내려갔나 그랬으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22시 18분 한 30초가 좀 안 되는 시점에 좀 나가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마 브리핑룸으로 이동해서 계엄 선포를 하신 것 같은데, 계엄 선포를 23분에 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정확하게 뭐 요 이후에 다시 들어오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요때 나가. 지금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요 상황이 이렇게 그 11명의 국무위원들이 왔고, 그 다음에 우리 증인이 이제 여기 앉으셔서 이제 뭔가 설명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아까 이제 국무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 국무위원들이 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의견을 들으시도록 이렇게 좀 기회를 준 혹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 그냥 증인이 말씀을 좀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나간 것처럼 보여서. 아니 그 전에 저 의견들도 많이 얘기를 했고 네네. 그러고 뭐 저 국무회의가 한 5분쯤 했다고 하는데 네네. 보통은 국무회의가 특정 안건 갖고 5분도 안 걸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 전에 저 먼저 오셨던 분들은 자기 의견을 이미 다 나한테 얘기를 했고 네. 그러고 나중에 오신 분들은 한 5분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뭐 특별히 얘기가 있으면 했을 텐데 뭐 나중에 저게 아마 한 2분 정도가 늦게 와가지고 저 국무회의가 이제 정식으로 딱 된 것 같은데 그분들은 뭐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안 합니까? 저는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질문 정리하시죠. 네네네. 네.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네네.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답변을 하시긴 한 건데, 그 증인이 혹시 그 집무실에서 네. 계실 때 그 김영훈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증인이 받으신 사실이 있습니까? 당시 12월 3일 날 계엄 당시 그 우리 6명의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포고령 혹시 가지고 계셨습니까? 글쎄 저는 뭐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나신다고 네.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그때는 포고령은 제가 관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가지고 왔고 네. 그래서 제가 뭐 훑어봤고 그러고 저기 뭐냐 그 뭐 계속 헌재에서도 얘기가 되던 뭐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뭐 얘기가 나오고 뒤에 또 집회결사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 그랬더니 뭐 거기서 막 데모하고 이러면은 그거 뭐 좀 금지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저에서 김영훈 장관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셨단 말씀이죠? 기억이 네. 나는데 네. 어쨌든 포고령이라는 거는 이제 계엄 당국이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거를 사무실에서 뭐 보고 검토하고 이런 정확치 않습니다. 그거는. 그럼 혹시 적어도 국무위원들한테 그거를 피고인을 포함해서 국무위원들 그걸 나누셨던 혹시 기억이 있으십니까? 글쎄 포고령을 나눠줬는지 그건 나눠줬을 가능성은 있는가요, 혹시? 아니 그게? 일단은 그 계엄 선포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계엄 선포문 나눠준 거는 국무회의 다 자료. 예예. 그거는 준 거 같은데
포고령을 나눠줬는지 포고령은 뭐 국무회의 심의 사항인가요? 포고령이?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그냥 기억만 여쭤. 포럼을 증인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본인이 받는지는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나눠줬는지 그건 하여튼 기억이 없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지금 그 서울구치소에서 오신 직원분들이신가요? 예. 저희가 감치 2명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예, 같이 좀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증인신문 끝난 후에도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감치 인원까지 같이 좀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금 추가로 더 물어보실 게 있습니까? 없으시고. 뭐 물어볼까요? 네, 저 증인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필요한 거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총리인 피고인을 대통령실로 부를 때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좀 여유롭게 불렀으면 뭐 22시경에는 원래 계획대로 선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렇게 미리 부르지 않고 뭐 피고인이 온 다음에 좀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나눠서 부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뭐 총리님이나 이제 얘기를 하면 총리께서도 또 아랫사람 통해서 연락을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면 주례 국무회의 하듯이 해야 되는데 아예 근데 그거는 사전에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비상계엄 선포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심한 시간에 전부 들어간다고 할까봐.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을 연락하고 대통령실에 오는 과정도 대통령실에 간다고 절대 누구한테 알리지 말고 들어오시라 하고, 대통령실에 들어오는 이 과정도 경호처를 통해서 보안 손님으로 해서 별도 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보안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이 일단 총리를 불러서 총리를 통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부르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뭐 총리께서도 전화할 수 있지만 하여튼 저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보안 손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비상계엄 선포하면 네. 증인은 대통령이었고 피고인은 총리였는데 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사실 그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떤 정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 후에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검찰이나 뭐 특검도 조사를 많이 했지만 이 선포 후에 무슨 정무 계획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 나온 게 없고요. 다만 저는 이게 지금 국정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감사원장까지 이제 탄핵을 하는 마당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국가의 이런 비상 상황이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야 되는데 대국민 담화 정도로는 이게 약하다고 해서 이런 비상 조치를 한 거지. 그리고 그 와중에 선관위에서는 그 1년 전에 국정원에서 저 검토를 했는데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뭐 비밀번호도 1, 2, 3, 4, 5에 방화벽도 안 돼 있고 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요지만 상황이었기 말씀해 때문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다 이 계획이 말씀입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뭐 총리와 저 사이에 뭐 업무 분담하고 할 그런 것이 전혀 계획된 게 없었어요. 보통 대통령이 네. 직무 수행을 하면 네. 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뭐 부서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피고인을 건너뛰고 김용현과 비상계엄 논의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계엄 선포 담화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총리를 통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국방장관에게 국방장관이 합참 저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합참 계엄과에 또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장관이 이거는 남 맡기지 말고 직접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라고 시킨 겁니다. 총리를 통해서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총리께서 그런 문안을 직접 만드시고 할 수는 없고 뭐 누구한테 맡기거나 하면은 저도 그래서
민정수석실의 법률비서관실조차도 제가 관련 법령 검토 같은 거를 디테일하게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 추가로 온 국무위원들 뭐 송미령, 최상목, 조규용 뭐 장관들 등등이 있는데 네. 그 증인이 직접 한 명 한 명 골랐습니까? 글쎄 그걸 뭐 골랐다기보다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연락이 가능한 사람 또 좀 전화해보고 이게 전화해보고 뭐 왜 부르네요 왜 들어갑니까 지금 시간에 막 이러면 아 좀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올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보안 유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락이 된 거로. 그 누굴 부르기로 했는지 아니면 불렀는지에 대해서 피고인 총리에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글쎄 뭐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저 국무회의 요건을 맞추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하여튼 연락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주례거치 하려고 그러면은 카톡이나 이런 거로 일시에 쫙 알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강희구가 국무회의 끝나고 뭐 백지 용지에다가 국무위원들 서명을 받아서 나중에 행안부로 보내려고 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누구한테 뭐 권유나 뭐 이런 걸 받았다고 했습니까? 강희구가? 아니요, 강희구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행안부에 참석자 명단을 알려주려고 하면 그래도 서명 받아가지고 참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했다는 서명을 받으면은 그렇게 해서 붙여서 보내주는 게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 요구할 때도 강희구 씨가 선포문에요? 예, 뭐 그 총리와 김용현 장관이 이미 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서명하시죠. 네. 세 명이 이렇게 뭐 예. 부서 형식 같이 이렇게 한 거 말이죠. 네. 예, 그것도 뭐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거나 뭐 권유를 받았다거나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왜 이런 걸 네가 하냐. 근데 뭐 그냥 서명해 주십시오 해서 저도 막 나가는 입장에서 하여튼 사인해주고 나왔습니다. 뭐 서명해주면 뭐 어떻게 쓰겠다 이런 얘기는 안 그런 얘기도 했습니까? 없었고요. 그냥 제가 그냥 갖고 있겠습니다. 장관하고 총리께서 이미 하셨으니 대통령도 그냥 좀 서명해 주십시오. 이래서 나가면서 제가 서명하고 나왔거든요. 아까 스쳐가는 얘기로 네. 뭐 피고인이 옛날 계엄을 생각하고 반대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다 그런 식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옛날 계엄이라는 게 뭡니까? 좀 아무래도 군이 뭐 한 몇만 명 투입이 되고 뭐 이런 옛날 계엄이라는 게 이제 뭐 집회 시위 같은 게 막 일어나고 그런 게 막 저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하면은 대단위로 막 군이 투입돼 가지고 하는 그런 계엄들 이제 저희만 해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를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하여튼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계엄은 옛날 계엄과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곧 알게 될 거고 제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 뭐 예를 들면 우방국 문제나 뭐 금융시장 문제 그러면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뭐 이거 어차피 이거는 오래 못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는 어차피 좀 있으면 알게 될 텐데 그리고 그걸 미리 얘기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 왜 걱정을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안 물어봤습니까? 글쎄 뭐 그렇게까지 뭐 질문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저한테. 네,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네. 정인이 비상계엄 다시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비상계엄을 어떻게 다시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까? 네. 네, 더 물어볼 게 있습니까? 저 증인 제가 한 가지 빼먹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랑 통화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상의를 미리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호는 뭐라던가요? 뭐 거기도 제가 올해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여튼 뭐 이 계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제 사전에 얘기 못해 미안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뭐 이제 여야 무슨 원내 협상 진행하고 했던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추경호가 걱정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게 왜냐면 이제 계엄이라고 하니까 또 정치인들은 또 뭐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걱정 혹시 조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추경호가 뭘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하여튼 그 대화 자체는 뭘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근데 하여튼 제 취지는 미리, 왜냐하면 추경호 대표가 야당과 협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시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하여튼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뭐 대화를 좀 한 것 같습니다. 해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해제. 해제 결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해제 결의는 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장관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추경호와 그렇기 통화를 할 때문에 때 추경호하고 무슨 해제 얘기를 특별히 한 거 기억은 없는데요. 기억이 없습니까? 네네, 해제 관련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추경호 의원 말고 다른 의원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비상계엄 그래서 후에. 제가 그때 뭐 하여튼 야당과의 이런 어떻게 보면 뭐 협의와 이런 대결 이런 거에 고생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추경호와 나경원이었는데, 나경원 의원한테도 전화가 왔는지 제가 했는지 통화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나경원도 뭐 하여튼 고생하는데 이런 거를 미리 하여튼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통화 시점이 사실은 비상계엄 후에 네네. 아주 그렇죠.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 전화를 해서 고생이 방에서 이제 다들 가고 네. 제가 방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그때는 뭐 이렇게 방에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정신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증인이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네.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보면 급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상황 안에 전화해가지고 고생이 많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때 뭐 특별히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정의심은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